월급날 아침 은행 앱을 열어볼 때의 그 설렘, 다들 아시죠? 숫자가 찍히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쁨은 반나절을 넘기지 못합니다. 카드 대금,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지난달 나를 위로했던 각종 할부금들이 차례대로 빠져나가고 나면 텅 빈 통장 잔고만 덩그러니 남게 되죠. 마치 로그아웃하듯 스쳐 지나가는 월급을 보며 허탈함을 느껴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손에 남는 돈은 없을까? 남들은 벌써 얼마를 모았다는데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일까? 이런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이 씁쓸한 통과 일에. 하지만 언제까지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이제 막 돈 관리를 시작해보려는 여러분을 위해 복잡한 재테크 지식 없이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확실한 월급 관리의 첫 단추 끼우는 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내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머릿속으로는 대충 이번 달에 얼마 정도 썼겠지 하고 가늠하지만 막상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많이 샀나 하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영수증에 찍힌 내역 하나하나는 분명 내가 필요해서 혹은 기분이 좋아서 쓴 것들인데 모아놓고 보면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나를 덮칩니다. 이른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소비 패턴이죠. 스트레스 받아서 시킨 야식, 출근길에 무심코 결제한 커피 한 잔, 세일한다는 알림에 충동적으로 산 옷 한 벌. 이런 작은 지출들이 모여 우리의 통장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그 길목을 지켜보지 않으면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돈의 행방을 쫓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혹시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역사학자 파킨슨이 주장한 이 법칙은 지출은 수입의 규모에 맞춰 팽창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 한 달 용돈 30-40만 원으로도 잘 살았던 우리가 취업 후 200-300만 원을 벌면서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씀씀이도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택시 타는 횟수가 늘어나고 조금 더 비싼 식당을 찾게 되고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고가의 브랜드에 눈길이 갑니다. 나도 이제 직장인인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보상심리가 발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보상심리에 휘둘리다 보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은 남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맙니다. 내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팽창하는 소비 욕구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소비를 팽창시키는 가장 강력한 주범 중 하나는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왠지 공짜로 물건을 얻은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하죠. 특히 무이자 할부라는 달콤한 유혹은 평소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고가의 물건들을 덜컥 결제하게 만듭니다.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내면 한 달 부담액이 적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내가 벌어들일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명백한 빚입니다.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내가 현재의 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신용카드는 결제의 고통을 마취시켜버립니다. 현금을 내밀거나 체크카드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그 찌릿한 상실감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용카드와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장 카드를 자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할부 결제만큼은 멈추고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려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은 아껴 쓰고 남은 돈은 꼭 저축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달을 살면서 돈이 남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장담컨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인내심은 생각보다 연약하거든요.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는 마인드로는 절대 목돈을 만질 수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 마인드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목표한 저축액을 가장 먼저 다른 통장으로 피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 안에서만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실천하는 강제저축의 비밀입니다. 이 선저축 후지출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동이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월급날이나 그 다음 날로 적금 자동이체 날짜를 설정해두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이 빠져나가도록 강제적인 환경을 세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평소보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확 줄어들었으니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여야 하고 점심 메뉴 고를 때도 한 번 더 고민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신기하게도 통장에 남은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택시 탔을 거리를 걸어가게 되고 배달앱을 켜는 대신 냉장고를 파먹게 되죠. 한 달, 두 달, 이 고비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줄어든 생활비 규모에 완벽하게 적응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들은 저축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에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도록 맡겨보세요. 강제 저축의 마인드가 장착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스스로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차례입니다. 그 유명한 통장 쪼개기 시스템이죠. 재테크 관련 책이나 영상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라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통장 쪼개기의 핵심은 내 돈에 각자의 역할과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장에 모든 돈을 섞어두면 지금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얼마나 아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통장을 분리하여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그리고 저축 통장,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제대로 세팅해두면 매달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제 갈 길을 찾아가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각 통장의 역할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급여 통장입니다. 급여 통장은 내 모든 수입이 들어오고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는 베이스 캠프이자 잠시 머물다가는 정거장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대출 이자처럼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이곳에서 결제되도록 설정해두세요. 고정 지출은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남은 돈을 다른 3개의 통장으로 흩어보내야 합니다. 급여 통장의 최종 목표는 월말이 되었을 때 잔고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돈은 비상금 통장이나 저축 통장으로 미련 없이 보내버리세요. 급여 통장을 항상 텅 비워두는 연습을 통해 내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고 잉여 자금이 불필요한 소비로 이뤄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거장에는 기차가 머물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출발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여러분의 한 달 식비, 교통비, 커피값,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 등 변동 지출을 담당하는 통장이죠. 이 생활비 통장이 우리의 소비 습관을 고치는 핵심 훈련장입니다. 매달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해두고 딱 그만큼만 급여 통장에서 이체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반드시 체크카드와 연결해서 사용하세요.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소비의 고통을 직접 느껴야 합니다. 월 초에는 풍족한 것 같다가도 월말이 다가올수록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거든요. 만약 예산을 다 써버렸다면 정말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남은 기간은 삼각김밥으로 버티거나 약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꺼내거나 비상금을 건드리는 순간 이 시스템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산 내에서 살아남는 훈련, 이 엄격한 규칙을 스스로 지켜내는 과정이 바로 돈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 정한 한계를 지키는 성취감을 맛보세요.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예산을 짜고 저축 계획을 세워도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크게 나오거나 경조사가 몰리거나 노트북이 고장나서 급하게 바꿔야 할 때가 꼭 생기죠. 이때 비상금 통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게 모으고 있던 적금을 깨거나 다시 신용카드 할부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비상금은 이렇게 나의 소중한 저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보통 본인 한 달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금은 이자가 조금이라도 매일 붙는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으면서도 쏠쏠한 이자까지 챙길 수 있거든요. 당장 비상금이 없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모아가며 나만의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대망의 저축 통장입니다. 급여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생활비와 비상금을 떼어낸 후 남은 모든 돈이 종착하는 곳, 즉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자라나는 온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금액이 보잘것없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겨우 이거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부자 되나 싶은 허탈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눈사람을 만들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주먹만한 눈뭉치를 손이 시리도록 단단하게 뭉쳐야 합니다. 그 작고 단단한 눈뭉치가 있어야 나중에 굴렸을 때 부서지지 않고 거대한 눈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이라는 큰 돈도 결국 10만 원, 100만 원이 모여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적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고 공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투자를 하든 청약을 하든 모든 재테크의 기본은 바로 이 첫 번째 종잣돈, 단단한 눈뭉치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통장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제 일상 속의 소비 함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2030 세대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죠. 퇴근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캔, 스트레스 받을 때 시켜 먹는 매운 떡볶이, 나를 위한 작은 선물로 사는 귀여운 굿즈들. 물론 팍팍한 일상에 이런 소소한 위로마저 없다면 너무 슬프겠죠. 하지만 이 소확행이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작은 지출들은 우리 뇌에서 별것 아니라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3,000원, 5,000원 쓰는 것에는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푼돈들이 한 달, 1년치로 모이면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드는 주범은 명품 가방이나 해외여행 같은 큰 지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새어나가는 이 푼돈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소확행이라는 달콤한 변명 뒤에 숨은 낭비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용어 중에 라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무심코 사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값을 아껴서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 엄청난 목돈이 된다는 의미죠. 하루에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만약 이 돈을 매달 연 5% 수익률의 상품에 투자한다면 10년 뒤에는 2,300만 원이 넘는 큰 돈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10년 뒤에 2천만 원과 맞바꿔지고 있는 셈입니다. 커피를 절대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인에게 카페인은 생존 포션과도 같으니까요. 다만 매일 습관적으로 가는 프랜차이즈 카페 대신 탕비실에 믹스 커피를 타 마시거나 텀블러를 챙겨 다니는 작은 노력을 더해보자는 겁니다. 하루 5,000원의 지출을 통제하는 작은 습관이 훗날 여러분에게 큰 자유를 가져다 줄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하죠.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갖고 싶은 것인지를 착각하곤 합니다. 이른바 가짜 소비 욕구에 속는 것이죠. 인스타그램에서 남들이 산 예쁜 아이템을 보았을 때, 혹은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가 강력 추천하는 리뷰를 보았을 때, 갑자기 내 삶에 저 물건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일까요? 이럴 때는 즉시 결제 버튼을 누르지 말고 3일 덥칙을 적용해 보세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딱 3일만 기다려보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3일이 지나고 나면 그토록 활활 타오르던 구매 욕구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온 자리에 다시 물어보세요. 정말 나에게 유용한가? 이 질문을 통과한 물건만 사는 습관을 들인다면 충동 구매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홧김 비용이나 시발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적인 지출을 정당화합니다.
상사에게 깨진 날, 업무 스트레스로 폭발하기 직전인 날, 우리는 무언가를 결제하며 그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려 합니다. 비싼 음식을 먹거나 택시를 타면서 내가 돈 벌어서 뭐하나 이 정도도 못 쓰나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죠. 소비를 통해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쾌감은 아주 짧게 끝나고 며칠 뒤 카드 명세서를 보며 더 큰 후회와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스트레스를 돈으로 푸는 이 위험한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건강한 해방구를 찾아보세요. 한강변을 달리며 땀을 흠뻑 흘리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반신욕을 하며 복잡한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습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내 지갑의 주인도 될 수 있습니다. 우울함과 분노를 소비로 덮어버리는 습관과 이제는 작별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보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스로에게 값비싼 물건을 쥐어주죠. 하지만 진짜 나를 위한 보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손에 쥐어지는 예쁜 쓰레기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 길일까요? 진정한 보상은 현재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더 넓은 선택지와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단고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숫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지금의 힘든 환경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동아줄이 됩니다. 회사가 너무 힘들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 배우고 싶은 것을 망설임 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자유는 여러분이 모아둔 자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커피 한 잔, 야식 한 번을 참아낸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은 방금 미래의 나에게 더 나은 삶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보낸 것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마인드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었더라도 막연하게 돈을 모으는 것은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목적지가 명확할 때 더 빨리, 더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슴 뛰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1억 모으기라는 거창한 타이틀보다는 내 피부에 와닿는 단기 목표를 세워보세요. 내년 여름 휴가로 한 달간 유럽 여행 가기, 3년 안에 번듯한 전세금 마련해서 독립하기, 혹은 드림카의 계약금 모으기 등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시각화하세요. 핸드폰 배경화면을 목표하는 자동차나 여행지 사진으로 바꿔두고 통장 이름도 유럽 여행 적금, 독립자금 통장으로 변경해 보세요.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그 사진과 이름표를 보면 당장의 소비 욕구를 꾹 누르고 미래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즐거움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인내심은 강해집니다. 돈 관리를 시작하고 몇 달 동안은 굳은 의지로 잘 버티다가도 어느 순간 고비가 찾아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예산을 초과해서 쓰기도 하고 엄청난 세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하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번 달은 망했다라며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소비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걷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초과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이번 달에 실수했다면 다음 달 예산을 조금 더 쪼개어 보완하면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러지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생 유지해야 할 건강한 재무 습관을 만들어가는 아주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나의 취약한 소비 패턴을 깨닫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선저축, 후지출을 실천하고 통장을 쪼개고 푼돈을 아끼며 버텨낸 첫 한 달. 다음 달 월급날 전날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미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거나 텅텅 비어 있어야 할 통장에 생활비가 남아 있거나 비상금이 쌓여 있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 통장에는 여러분이 인내심으로 뭉쳐낸 첫 번째 눈뭉치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겠죠. 그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의 쾌감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드디어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내 돈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 작고 소중한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을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처음 한두 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마의 구간만 잘 넘기고 나면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일종의 게임처럼 즐거워지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성공을 응원합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세요. 그리고 급여 통장에 섞여 있는 돈을 나눌 새로운 통장들을 만들고 자동이체를 설정해 보세요. 오늘 시작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짓는 날들과 진짜로 작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숫자로 가득 차오르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돈 관리에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배운 통장 쪼개기 시스템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감사합니다.